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20억 무슬림들이 향하는 그 성스러운 땅. 하지만 여러분은 아시나요? 그 거룩한 성지를 지배하는 사우디 왕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놀랍게도 그 시작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배신, 그리고 한 남자의 야망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200년 전 사막의 작은 부족장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석유 왕국까지 사우디 왕실의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랄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때는 1700년대 중반,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자리에는 수많은 작은 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싸우고 약탈하고 때로는 손을 잡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였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작고 보잘것없던 부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알사우드 가문이에요. 이들은 디르이아라는 작은 오아시스 마을에서 대추야자나 키우며 살던 평범한 부족이었어요. 다른 강력한 부족들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죠. 하지만 1744년 운명을 바꿀 만남이 일어납니다. 알사우드 가문의 족장 무함마드 이븐 사우드가 한 종교 지도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은 무함마드 이븐 압둘 와하브. 이 종교 지도자는 이슬람을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자는 개혁 운동을 펼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부족들은 그를 위험한 인물로 여겨 쫓아내려 했죠. 그때 이븐 사우드가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호해 줄 테니 당신은 우리 부족을 종교적으로 이끌어달라. 이 약수 한 번이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치와 종교가 만났을 때의 무서운 힘이에요. 종교와 정치의 결합. 이것은 정말 무서운 힘을 발휘했어요. 이븐 사우드와 그의 후계자들은 종교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주변 부족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이슬람을 전파하러 왔다. 이런 구호를 외치며 1800년경에는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까지 점령했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메카와 메디나를 관리하던 오스만 제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거든요. 과연 작은 부족에서 시작된 사우디 왕국이 거대한 제국과 맞설 수 있을까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818년 오스만 제국이 보낸 이집트 총독 무함마드 알리의 군대가 사우디 왕국을 완전히 박살내 버렸어요. 수도 디르이아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사우드 가문의 마지막 왕 압둘라 이븐 사우드는 이스탄불로 끌려가 처형당했습니다. 80년간 이어온 첫 번째 사우디 왕국이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드 가문에게는 아직 비밀 무기가 남아 있었거든요. 1824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우드 가문의 생존자들이 다시 뭉쳤어요. 이번에는 리야드를 중심으로 두 번째 사우디 왕국을 세웠죠. 하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오스만 제국을 직접 건드리지 않으면서 서서히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다른 아랍 부족인 라시드 가문이 강력한 적으로 떠올랐거든요. 두 번째 사우디 왕국도 1891년 라시드 가문에게 패배하며 무너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걸까요? 사우드 가문은 정말 역사에서 사라질 운명일까요? 1902년 1월 15일 역사를 바꿀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압두라지즈 이븐 사우드. 나중에 현대 사우디아라비아의 건국왕이 되는 인물이에요. 당시 그는 쿠옷의 망명에 있던 22살의 젊은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는 조상들의 왕국을 되찾겠다는 불타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는 단 40명의 부하들만 데리고 조상의 땅 리야드로 향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성공하지 못하면 사우드 가문은 영원히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다. 1902년 1월 15일 새벽, 압두라지즈는 40명의 용사들과 함께 리야드의 마스마크 요새를 기습했습니다. 과연 이 무모해 보이는 작전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새벽 4시 리야드는 고요했습니다. 압두라지즈와 그의 용사들은 담을 타고 마스마크 요새 안으로 들어갔어요. 라시드 가문의 총독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태양이 뜨자마자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치열한 근접전 끝에 압두라지즈는 적의 총독을 제거하고 리야드를 되찾았어요. 이 하루의 승리가 오늘날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작이었습니다. 단 40명으로 시작한 기적같은 이야기.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이제부터예요. 1932년 드디어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정식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리야드 탈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압두라지즈에게는 더 큰 적이 남아 있었거든요.
바로 아직도 아라비아 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오스만 제국. 그런데 1915년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영국이 오스만 제국과 맞서 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국은 적의 적은 친구라는 원칙에 따라 아랍 부족들에게 손을 내밀었죠. 우리와 함께 오스만을 물리치자. 대신 너희의 독립을 인정해주겠다. 압둘아지즈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영국으로부터 무기와 자금을 지원받으며 오스만 세력을 아라비아에서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영국은 사우드 가문만 지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메카를 다스리던 하심 가문도 동시에 지원하고 있었어요. 결국 1920년대 사우드 가문과 하심 가문이 이슬람 성지를 놓고 마지막 대결을 벌였습니다. 1925년 압둘아지즈가 최종 승리하며 메카와 메디나까지 손에 넣었어요. 리야드 탈환 이후 압둘아지즈는 30년에 걸쳐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통합했어요. 그리고 1938년 운명적인 발견이 이루어졌어요. 바로 석유. 200년 전 사막의 작은 부족장에서 시작된 사우드 가문이 이제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석유 왕국의 지배자가 된 거예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사우드 가문은 여전히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멸망했던 왕조가 결국 세계 최강의 석유 왕국을 건설했다니. 사우드 가문의 200년 역사는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기회를 놓치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서사시예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